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상품권 선물이 아주 인기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부담이 없고 또 실속까지 차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명절 같은 특별한 때에는 할인가로 싸게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권 판매처에는 품귀 현상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상품권 깡이 늘어선데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명절이 다가오면 상품권 많이들 사는데요. 올해 이제 추석 상품권 발행 수량도 꽤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추석 때 이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세요. 뭐 어떤 식으로 선물하세요? 저는 용돈. 용돈으로. 네. 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년간 1위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였거든요. 네. 근데 머니하고 비슷한 이 상품권도 굉장히 인기 선물 리스트 1, 2위에 듭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정부, 조폐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종이 상품권, 전통적인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가 하면 최근 네. 들어서는 종이 상품권 외에도 카드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기업에서 제각각으로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발행 물량을 전체적으로 통계내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나마 이 조폐공사의 통계를 좀 보면 올해 연간 이 상품권 발행 물량 가운데 이 7월과 8월에 발행된 물량을 이건 분명히 추석 수요에 대비해서 풀린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 달간 풀린 게 1년 전에 비해서 이 발행된 상품권 수가 5,125만 장.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명이 한 장 정도를 발행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까 이 장수는 무려 60% 넘게 급증한 겁니다. 물론 금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 정도, 액면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 올해가 한 1조 7,388억 원 정도인데 물론 이제 추석이나 이제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판매를 장려합니다. 네. 여기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용한 일부를 소득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복지 포인트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나 추석 상여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런 상품권 발행량이 뭐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민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백화점 상품권, 네. 정유 상품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비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유통사의 상품권의 경우에는 증가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품권 기준 증가액이 한 24% 정도 발행 물량도 늘어났지만 발행 금액으로 기준했을 경우에는 2.2% 같은 기간 증가에 그쳐서 민간 소비는 이제 확 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상품권 말이에요. 제값에 주고 사면 왠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품권 할인 판매소들이 꽤 있는데 실제 이제 액면가랑 판매가랑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화점 가서 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개인 카드는 안 받습니다. 현금을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물론 법인들은 살 수 있습니다. 법인만 법인 카드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가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살 바에는 백화점 인근에는 이제 두세 곳 정도의 이제 상품권 할인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옆에 이 구두 가게 아저씨들이 네. 상품권 판매라는 팻말이 붙여 많이 있으면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거긴 할인율이 조금 더 높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백화점 상품권의 이제 할인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거의 현금처럼 통용이 되다 보니까 액면가의 1%에서 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사려면 할인 업소에 가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거의 비슷한데요. 97,000원 내지는 99,000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량으로 살 경우 흥정에 따라서 1에서 2%포인트 정도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상품권 판매소보다는 구두방에서 살 경우 오히려 같은 백화점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한 최대 4에서 7%까지 저렴하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네. 또 어디서 사냐뿐만 아니라 언제 사냐에 따라서도 상품권 가격이 좀 다소 차이가 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 조절인데요. 상품권 발행하는 데가 기업 유통업체거든요. 네. 그러면 설이나 명절 앞두고 발행 물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분명 이제 자금이 수요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자도
부모님한테 선물하거나 친지한테 선물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앞두고는 상품권 가격 할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지나고 난 다음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되려 이때는 할인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화점의 경우에는 백화점 할인 기간을 앞두고 한 1, 2주 정도 앞두고 이 상품권 할인율이 좀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그런 시기를 잘 고르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할인율 앞서서 제가 이제 백화점 상품권, 정유 상품권 그리고 구두 상품권도 있는데요. 할인율이 제각각이에요. 이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뭐 1에서 4% 수준이지만 이 뭐 정유 상품권의 경우에는 이제 온 오프라인 공통적으로 보면 4에서 10%까지 할인하는 곳이 있고요. 구두 상품권 할인율이 더 깊습니다. 구두 상품권의 경우에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할인을 해주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고르면 굉장히 알짜 쇼핑이 가능합니다. 네,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 뭐 사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상품권 깡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최근에도 대량으로 이 상품권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게 새우 깡도 아니고 뒤에 상품권 깡이 붙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입니다. 네. 이 깡 도대체 어떤 걸 깡이라고 하느냐? 업계에서는 도저히 이제 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하고 네. 대량 구매하고 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것이 일부 물량이 상품권 거래소를 통해서 수수료 5%를 떼고 10만 원짜리라면 5% 정도, 이제 5천 원 정도는 이 거래소한테 주고 그리고 9만 5천 원을 현금화하는 거.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것을 상품권 깡이라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품권 깡이 한개 이틀, 그러니까 10만 원권 한 장, 두 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업적으로 한꺼번에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이걸 현금화해서 정치자금, 검은 돈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명동에 있는 상품권 거래소를 가다 보면 이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보따리상들이 수천만 원 갖고 와서 이거 상품권으로 이제 바꿔달라. 그걸 또 현금화하는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백화점이나 이제 업체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발행 물량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유통 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설 명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말입니다. 이 높은 할인율을 이용해서 차익을 챙기는 이제 부정 유통도 성행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앞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정부가 발행하고 네. 그리고 일부 세제 혜택까지 주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본래의 목적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라는 차원인데 오히려 발행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단일 상품권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상품권 꽝, 이른바 현금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문제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온라인, 오프라인 답니다. 이런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사고 판다라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할인율이에요. 설 직전에 게시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할인율이 보통 10% 20%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원 내지 9만 원에 팔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두 장짜리가 아니라 굉장히 대량으로 팔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의심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온라인 장터를 통해서 개인 간 개인, P2P 거래를 통해서 혹은 상품 매매업자와 거래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뭔가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상품권이라는 건 현금처럼 사용이 되죠. 이 조폐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마저 업체들이 불법적인 이제 깡으로의 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는 점은 분명히 유통 과정에 대한 이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돈 세탁이나 아니면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니면 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이런 이제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품권 시장이 암시장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소비자 피해는 그대로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덤터기를 쓰는 구조다 보니까 앞으로 이 상품권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어떤 이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 상품권 시장에서 늘고 있는 좀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